여자들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혹시 그런 점을 눈치챈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선물을 몇 개를 주든 계획을 얼마나 많이 세우든 몇 번을 맞추려고 노력하든 항상 무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항상 공기 중에 불평이 떠다니고 당신이 이름을 붙이거나 해결할 수 없는 불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악은 뭐가 잘못되었냐고 물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이 공허하거나 혼란스럽거나 아예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수수께끼를 해독하려 했으며 길을 잃은 채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이제 저는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겠지만 반드시 말해야 할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여성은 만성적인 불행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견이 아니라 관찰 가능한 사실입니다. 저를 여성 혐오자나 유행하는 다른 꼬리표로 부르기 전에 진정하십시오. 저는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관계를 파괴하고 남성들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완전히 길을 잃게 만드는 심리학적,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가혹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현대 여성들은 개인으로서의 잘못이 아니라 그 불만족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전체 시스템에 의해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뷰티 산업, 패션 산업, 소셜미디어, 대중문화. 이 모든 것은 인위적인 필요를 창출하고 다음 제품, 다음 관계, 다음 성취가 마침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약속을 파는 것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절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지속적인 불만족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숨겨진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사회적 비교라고 불립니다. 예전의 여성은 이웃, 직장 동료 등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인스타그램에서 편집되고 필터링되고 거짓된 수백만 개의 프로필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겉보기에 완벽한 삶, 완벽한 관계, 완벽한 몸매를 가진 여성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는 좌절을 낳는 도달 불가능한 기준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무엇을 가졌든 겉보기에 더 많이 가졌거나 더 행복해 보이거나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가 항상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만족의 대가를 누가 치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녀 곁에 있는 남자인 당신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삶, 몸, 성취에 좌절할 때 그 좌절을 관계에 투영합니다. 갑자기 당신은 충분히 로맨틱하지 않고, 충분히 부유하지 않고, 충분히 세심하지 않고, 충분히 야망 있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녀 자신도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매주 바뀌는 기준에 맞추려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절망하게 됩니다. 이제 이 결정적인 지점에 주목하십시오. 현대 문화는 여성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가치 있는 파트너가 되지 않아도 완벽한 남자를 만날 자격이 있고, 보답으로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아도 지속적인 관심과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단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여왕처럼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현실이 그 환상과 일치하지 않을 때, 관계에는 노력, 상호성, 취약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들은 이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내면을 들여다보며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 자문하는 대신 밖을 내다보며 파트너를 비난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친구 중 리카르도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름답고 똑똑하며 탄탄한 경력을 가진 여성과 데이트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그녀는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너무 많이 일한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무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가 충분히 야심차지 않다고 불평했습니다. 그가 로맨틱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즉흥적이지 않다고 불평했습니다. 그가 즉흥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완전히 길을 잃게 만드는 모순적인 요구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깊이 불행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싫어했지만 바꿀 용기가 없었습니다. 살이 찌고 있었지만 운동할 규율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여행하는 것을 보며 뒤처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신 모든 것을 리카르도에게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악마와 맞서는 것보다 파트너를 비난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이 이해해야 할 패턴이 있습니다. 불행한 여성들은 남성들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의식적인 시험이 아니라 본능적인 것입니다. 드라마를 만들고 혼란을 일으키고 무작위적인 것들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단지 당신이 계속 그 자리에 있을지, 계속 기쁘게 하려 노력할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는 좋은 남자로서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굴복하는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구조를 유지하고 경계를 설정하며 감정적인 샌드백처럼 취급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진화적으로 여성이 강하고 중심이 잡혀 있으며 목적의식이 있는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남자는 강인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정 외에는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극도로 매력이 없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민감하고 세심하며 언제든 연락 가능한 남자를 원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녀의 몸과 본능은 관계보다 더 큰 사명을 가진 남자에게 반응합니다.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부분이 나옵니다. 많은 여성이 자신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행복은 책임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행복하다면 더 이상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관계가 괜찮다면 더 이상 자신의 실패를 파트너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불행은 사악한 안전지대입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보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문제가 내부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는 대신 항상 비난할 희생양, 즉 누군가나 무언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는 이것을 기하급수적으로 악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여성은 우는 사진을 올리고도 자신이 강하고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문제는 항상 남자라는 수천 개의 댓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생자 의식을 인정하고 갈등의 최소한의 징후에도 관계를 끝내도록 부추기며 헌신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보다 혼자 불행한 것이 낫다는 생각을 조장하는 사람들의 군대가 통째로 존재합니다. 리카르도 이야기로 돌아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는 마침내 깨어났습니다. 그녀 자신의 불행에서 그녀를 구하려는 시도를 멈췄습니다. 그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그녀가 치료를 받고 자신의 감정적인 삶의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그가 떠나거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처음에는 격분했습니다. 그를 이기적이고 무감각하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심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를 정말로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무언가 변했습니다. 그녀는 전문적인 도움을 찾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으며 관계는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리카르도가 관계를 잃을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원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누군가의 모든 좌절과 불행의 저장소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역할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발판, 펠표도이 되는 것이며 아무도 발판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약 당신이 그런 여자와 함께 있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계속해서 비율을 맞추려 하고 희생하며
산더미 같은 노력을 대가로 애정의 부스러기라도 받아들이는 좋은 남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비참하고 고갈되며 에너지 없이 살게 될 것이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당신에게 척추가 없다는 것을 감지하기 때문에 당신을 점점 더 무시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행복을 책임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당신의 목적, 목표, 삶의 사명을 유지하고 감정적인 짐 덩어리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그 과정에 함께할 기회를 그녀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희생자 의식, 끊임없는 불평, 만성적인 불만족 상태에 머무른다면 당신은 떠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적극적으로 불행하기를 선택한 사람과 낭비하기에는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변화하고 성장하며 도움을 찾을 모든 기회를 가진 후에도 계속 불행한 것은 선택입니다. 최종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라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그녀 자신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행복을 당신에게, 환경에, 우주에 아웃소싱하기를 선호한다면 그녀는 영원히 만족하지 못한 채 살 것이며,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지할 분별력이 없다면 그녀와 함께 그 구멍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다입니다. 지금 깨어나서 이 역학을 이해하든 아니면 바닥이 없는 공허함을 채우려 애쓰며 인생의 황금기를 낭비하든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추가적인 가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여성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남성으로서 당신 자신의 힘과 중심을 되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녀의 만족도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의 사명, 당신의 목표, 그리고 당신 스스로가 존중할 수 있는 삶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매력이며 스스로를 존중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경계가 없는 친절은 자기 파괴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현재 그런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 글이 당신의 눈을 뜨게 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내용은 길을 잃은 더 많은 남성에게 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하고 더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가치를 되찾도록 돕기 위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